대통령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느 시점에서는 뭐 극적인 뭐 타결의 어떤 지점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박사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희박한 상황을 갖다 전제로 놓고 그것이 안 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문제를 한 가닥 한 가닥 쪼개서 이게 분절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정조사에 지금 뭐 핵심 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원판, 김용판, 원세훈 두 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두 분은 지금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또 보면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이 두 분에 대해서 의혹만 제기된 상태지만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 같은 경우 만약에 의혹만 제기되고 고소 고발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국정조사상에 얹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야당도 비슷한 정도의 카운트 웨이트를 달아줘야 됩니다. 즉 검찰이 아직 검찰에 고소 고발은 돼 있는데 조사는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렇죠. 뭐 김현, 진선미 또 보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김부겸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간사죠. 처음에는 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꼭 동행 명령을 강제해서라도 규정을 갖다가 강제해서라도 그것만 정해다오. 그 문제 어느 정도 타협보니까 여야 간에 지금 최종적인 타협점은 결국은 원세훈 전 원장하고 김용판 전 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당도 지금 뭐 그 어찌됐건 대선 캠프하고 연관성을 가능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논의 정치 공세적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정리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든 야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됐건 이번 국정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두 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 두 사람을 어찌됐건 증언대에 세워서 그 지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못 밝힌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밝히면 되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여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뭐 야당에서 나온 게 고령세하고 그러니까 이거 꼬이는 거예요, 자꾸만. 전 의견이 다른데요. 아니 의견은 뭐 팩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견은 뭐 우리는 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팩트 갖고 하다 보니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말이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양보할 기색을 보였을 때 또 다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요. 어쨌든 뭐 다 세 분이 나와서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조금 칠 때 치더라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좀 열어줬으면 지금 좋겠어요. 상황은 그렇게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얘기하기는 조금 뭐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민주당이 장외로 나갈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새누리당이 너무 그 모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어찌됐건 새누리당 내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 저는 제가 두 분 그 말씀하신 조금 방향을 갖다가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끝나고 제가 그걸 하는 거 중간에 끊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돌려봐요? 어떻게 됐었나? 그래 한번 돌려보죠. 왜냐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양비론 양시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갖고 이게 보면은 자꾸만 보면 두 분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을 몰았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가요? 6월 20일, 6월 17일부터 한번 쫙 복귀해 볼까요? 누가 과연 누가 결국 보면은 흔한 말로 얘기해서 일이 될 만하면은 자꾸만 파토를 놨는지 그렇잖아요. 글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른바 보면 자꾸만 보면 한쪽 편을 갖다가 너무 들면은 사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봉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자꾸 싸움에 불적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저도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정파적 입장으로 얘기한 거 결코 아닌데요. 뭐 어떻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3개월째인가 무역 흑자 중입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정말 기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무역 흑자냐? 국내 생산이 총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 원자재를 수입하고 뭐 이런 경제 축소, 규모 축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렇죠. 수입이 줄었다. 근데 이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단지 읽고 판단할 뿐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가 뭔지를 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국가가 정체 상태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큰 용단을 내리지 못할까 의아스럽습니다. 뭐가 뒤가 구린 게 많길래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두들겨 맞을 생각을 못하는가.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은 좀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법칙입니다. 노조 같은 데서 강경파들이 나오면 좀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게 되게 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종훈 선생님.